자, 거기 301페이지 계속 한번 보자고요. 일단 목차 한번 잡고 가자고요. 자, 목차를 잡을 때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아까 공부를 했었죠.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었어요? 토지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죠. 등록.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가 이제 기본서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 1장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그래서 제 1장 뭐예요? 지적제도의 개혁. 기초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지적이란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나올 거고, 여기 1장에서. 그러면 2장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봐봐요. 2장에서는 여기에다 양념을 하나 넣어볼래요. 의자를 집어넣어봐요. 뭐라고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그래서 2장 이제 목차가 잡혀 들어가죠. 토지의 등록.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뭐였을까요? 필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뭐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이제 뭘 배워요? 필지를 배우겠죠. 필지를 배우게 되면 이제 필지는 종된 토지, 주된 토지, 정된 토지, 양입지, 그렇죠. 양입지를 이제 배우게 되겠네요. 자, 소재라는 것은 별다른 개념이 없겠죠. 소재. 그러면 양입지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번이 나오겠네요. 아까 지번, 필지. 그러면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지목, 아까 나오겠죠. 자, 지목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면적이 끝나면 경계,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는 어디에다 등록될까요? 지적 공부. 그래서 제3장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적 공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8종류라고 써놔봐요. 8종류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는 8종류.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좀 이따 개념은 다시 한번 잡을 거고요. 자, 지적 공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달라진다. 이게 뭐예요? 제4장.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동이라는 게 나오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토지가 뭐예요? 달라지는 것이 토지를 옮길 수는 없거든. 그러면 토지가 달라지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지적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정리. 목차가 잡혀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제5장이네요. 자, 5장과 관련돼서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이걸 나누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분할이라고 그러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 분할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달라졌죠? 읽어봐요. 면적. 이게 면적이었죠. 이게 뭐예요? 경계. 이게 뭐예요? 좌표. 그러면 저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지는 것. 이게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그러면 지적 청량 개념이 이제 잡혀 들어가네. 그러면 지적 청량.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러면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가 있는지는 이제 간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어디가 가장 중요한 파트일까요? 여기겠죠. 2장이 중요하겠죠. 2장에서 몇 문제냐? 4문제가 출제돼요. 4문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죠. 5문제가 출제되고. 자, 지적 공부가 여기에 많이 출제되면 요거는 3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3문제가 출제되고. 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지적 정리는 우리가 이제 2문제에서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지적 총량도 그러면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자, 지적 총량 2문제가 출제됐네. 역시 예상대로 똑같이 출제될 거예요.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하고 그다음에 지적 청량 가로넣기 청량 기간과 청량 검사 기간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문제, 여기서 이제 2문제, 작년에 요 3문제가 나왔고, 여기 이제 2문제가 나왔고, 여기서 4문제 합치니까 몇 문제?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파트는 몇 장이에요? 2장이 되는 거야. 2장.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트 이제 체계를 잡았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1장 뭐예요? 지적, 개척, 그죠? 그 다음에 2장은 토지의 등록,
그 다음에 제3장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제4장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제5장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일단 아까 무슨 법학이라고 그랬죠? 체계법학이라고 그랬죠. 체계법학.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거 이제 외워둬야 돼. 1장은 지적제도의 기초 요소구나. 자, 그러면 제2장은 뭐예요? 토지 등록. 제3장은 지적 공부. 제4장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그러면 5장은 지적 청약.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체계를 잡았으니까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써먹어 보자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만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보험금을 남기죠. 수업 끝나면 뭐를 남겨요? 밑줄은 남아야죠. 밑줄 거죠. 그래서 27년 전에 이제 우리 선배 강사 뭐예요? 맨날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떤 말씀? 자, 수업 끝나면 밑줄을 좀 꼭 꺼줘라. 우리 형님들은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수업 끝나면 뭐예요? 밑줄은 남아야 돼. 밑줄.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지 한번 봐봐요. 지적이란 토지의 효적 플러스 토지에 관한 정보를 담는 거르기다. 이렇게 그래서 담아두어 있는 등급을 만들고 가세를 하고 토지 연결계를 세우며 토지 거래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적이다. 지적은 권리의 사실. 그래서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가로 1번에 이제 지적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3요소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 토지 2. 지적 공부 3. 등록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지적주의에 있으니까 발전이라는 나온 게 있는데 그게 특히 오른쪽 가서 가로 5번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303페이지 가로 5번.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뭐라고 써놨는지 봐요. 쓸 필요 없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 자,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일단 뭐예요? MB죠. MB가 뭡니까? 4대강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세계 법률을 통폐합시켰어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청량, 수로조사, 지적. 그러면 청량법, 수로조사법, 즉 수로업무법이 되죠. 그러면 지적법. 그러면 몇 개 법률이 통폐합됐어요? 세 개. 그래서 세계 법률을 통폐합시켜서 이명박 대통령이 뭐야? 4대강 사업을 벌린 거고.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이제 저기 감옥에 가 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뭘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 뭘까요? 정보를 되게 좋아해. 정보를 좋아해요. 근데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법명이 바뀐 거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근데 사실 이 법명을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보라는 요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거든. 정보라는 단어를. 그래서 엊그제 3일 전에 난리 한번 났었죠. 어디가 난리 났었어요? EBS가 난리 났었죠. 왜? 거기 이제 공무원 강사분이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욕을 진탕을 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감방이지만은 아직 뭐예요? 존경해 줄 분은 또 존경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다 욕을 해댔으니 얼마나 강사가. 그러니까 EBS 뭐예요?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라는 겁니다. 파급 효과도 크고. 그러니까 완전 EBS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래서 거기 EBS 사장님이 사과문까지 발표했다고. 사과문 3일 전이에요.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선생님 뭐 욕을 해야 돼요. 욕을 하기는. 그러니까 빗대서 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자, 그전에는 뭐 공시생들을 또 욕을 했죠.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 니네 여기 왜 왔어? 네가 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하지. 인격 모독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공인중개사는 우리 뭐 형님 누님들 대단하셔요. 나가면 한껏발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존경하는 분들. 근데 가는 세월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점인 거야. 딴 게 문제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형님들이 실력은 얼마나 있는데요. 시간만 많이 주면 다 푼다고. 근데 시간 안에 내서 그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봐봐요. 한번 봐봐요.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 여기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시험 범위는 요거예요. 요거 지적. 근데 수로 조사는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그럼 요거 합쳐봐요. 무슨 청량이죠?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파트와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요렇게 넘어오면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니까 이 단어가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야, 이 법명 자체가. 그래서 요 정보 밑에 아까 뭐가 깔려 있다고 그랬어요? 지적. 그러면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관계. 항상 지적을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그러면 여기는 관리, 개발이 아니라는 거. 개발은 공법에서 강의하는 거야. 공법. 저는 어떤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다. 그래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목이 현재 제명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대한지적공사 줄쳐라 봐요. 대한지적공사를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뭘 좋아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지적공사의 전신이 뭐냐? 대한지적공사가 전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가 메모란에다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이제 자 영어를 하나 잡아야 돼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한번 써봐요. 자, 항상 여기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거는 좌측 날개, 우측 날개가 있어요. 그러면 좌측 날개 메모에 나누어 확보를 해놓으면 돼요. 여기 이제 우측 날개, 요게 이제 방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다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써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 자, 지적 수행자가 아니라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써봐요. 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느냐? 자, 지적 청량업자와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지적 청량 수행자 나오면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그런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어는 좀 암기를 빨리 해줄수록 좋아요. 그러면 지적 청량 수행자란 지적 청량 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신이 뭐예요? 대한지적공사. 명칭 앞으로 그러면 대한지적공사라고 쓰지 말고 우리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꿔주면 좋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뭐가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까지만 요번 달 코스에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304페이지 보니까 거기 2번에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가로 1번 뭐라고 써놨죠? 목적. 그래서 아까 왜 배우느냐? 목적이죠. 자, 이 부분 청량 및 서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기에다 밑줄 딱 하나봐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토의 효율적 관리. 아까 들었던 게 이제 살아서 움직이네요.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 줄쳐놓으세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러면 지적의 아까 주된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게 바로 주된 목적이라는 거. 이제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이번 달 코스의 목적 요 정도는 알고 지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번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이 나와 있고 그거는 뭐 거진 출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하면 되고요. 자, 4번에 뭐가 있죠? 영어의 정의. 요걸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놓자고요. 자, 지적 공부가 나오네. 아까 우리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지적 공부는 토지와 지적의 3요소는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이 있죠. 그래서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요거는 뭐예요? 토지. 토지의 개념은 어디에서 잡아줄까요? 학개론에서 잡아줘. 송우석 교수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송우석 교수가 뭐예요? 학개론, 부동산학 개론해서 부동산학 기초해서 거기에서 이제 필지라는 걸 잡아주고, 자 필지는 우리는 또 잡아주지만 거기에서 핵지라는 개념, 맹지라는 개념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공부? 지적 공부. 그러면 지적 공부는 자 가로 1번 옆에다 지적 공부 8종류라고 써놓고, 자 그러면 가로 1번 옆에다 8종류라고 써놓고, 자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여백이 있어요. 좌측 날개 여백이 있죠. 가로 1번 옆에다가. 그러면 지적 공부는 8종류로서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그게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하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로 나눠져요. 자, 크게는 가시, 불가시. 그래서 불가시.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몇 종류냐? 이거는 뭐예요? 7종류가 되고요. 요 불가시 지적 공부는 한 종류가 돼요. 그래서 합치니까 몇 종류죠? 8종류가 되는 거야. 8종류. 자, 가시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 요거는 무형이라고 써놔요. 무형. 그러면 우리 이제 문화재도 유형 문화재와 뭐가 있죠? 무형 문화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판소리. 판소리는 유형 문화재예요, 무형 문화재예요? 무형. 자, 남대문은 유형 문화재죠. 그래서 우리 문화재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우리 지적 공부도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잘라서 몇 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봐요. 이게 뭐죠? 산이죠. 그러면 자기가 산을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임야잖아. 임야. 하나 써요. 그러면 무슨 대장이 있죠? 임야대장이 있네. 임야대장. 임야대장. 자, 그러면 임야대 이제 등산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산을 올라갔으니까 내려왔네요. 그러면 토지를 받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밟고 가네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토지 대장이네. 토지 대장이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이 토지를 받는데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2인 이상이 가지고 있네. 그래서 뭐예요? 자,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네. 공유지 연명부. 자, 근데 이제 토지를 밟고 이제 아파트를 가네. 아파트 밑에 땅을 사네요. 그러면 아파트 밑에 있는 땅이 뭐냐? 이게 대지권이야. 그래서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네.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잡을 거는, 자, 여기 한번 보죠. 여기 몇 필지? 한 필지죠. 요거 모서리가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요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계점 좌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점들을 모임들을 등록해 놓는 게 있어요. 써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여기 봐봅시다. 그러면 임야대장 가는 데는 꼭 와이프가 따라 붙어요. 뭘까요? 도면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임야도라고 써요. 임야도. 토지대장 가는 데는 꼭 와이프가 하나가 있어요. 지적도라고 써봐요. 지적도. 그래서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부부예요. 임야대장, 임야도 부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을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요거 4개를 묶어봐요. 요거 4개. 요거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요거는 일명. 대장이. 대장은 몇 종류? 4종류가 있다는 거. 대장은 4종류입니다. 그러면 지적적 임야도의 공통점은 뭘까요? 요거는 도자죠. 그래서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은 몇 종류죠? 2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2종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직 배우기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론만 하나 써놔요. 나중에 이제. 자,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산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 시킴으로써 여기에다 옆에 무형적 측면에 지적 파일이라고 써봐요. 지적 파일. 그래서 토탈 이제 토탈 8종류라는 게 나오네요. 8종류.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이다? 8종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 공부 정도는 뭐예요? 8종류는 한번 숙지해 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형님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봐봐요. 근데 대장 그러면 두 종류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점이 발생해 나중에. 대장하면 무슨 대장만 생각해요? 임야대장과 토지대장 아닙니다. 대장하면 네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게 그러면 요 전체와 관련돼서 출제되는 게 이게 16회 때 한번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적 공부로 바르게 나열된 것 몇 개? 8개.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정리해 봅시다.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를 뭐라고 그래? 쓸 필요는 없죠. 대장이네. 자, 지적도 임야도 뭐예요? 도면이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인? 대장 형식의 도면. 그러면 거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가시적 지적 공부가 되네요. 그러면 지적 증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장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가로 안에 봐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줄 쳐놓고요. 그게 무슨 파일이냐? 지적 파일. 지적 파일까지 포함이 제예요. 포함해서 몇 종류다? 8종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포함을 제로 자꾸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적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8종류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아서. 자, 지적 공부란 그러면 이제 8종류로서 가시적 지적 공부 7, 불가시적 지적 공부 하나, 대장 4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이? 지적 가일. 도면은 몇 종류가 있어요? 2종류. 지적도와 임야도. 빨리 올수록 좋아요.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이제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 6종류를 우리가 잡아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적의 주체를 한번 잡아주죠.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국가예요. 그래서 가로 2번 읽어봐요. 무슨 소관청? 지적 소관청. 그러면 지적 소관청이란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만 줄 쳐놔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데가 뭐냐? 지적 소관청이야. 자, 그러면 지적 소관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그러면 가로 2번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그 옆에다가. 자, 우리가 편찬은 우리 최고 선거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위에 누가 있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사실 시도지사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어떤 거쳐가는 과정이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또 잡을 거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지적소관청하고 뭐예요?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예의 승인을 요한다. 그렇게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의 권한이 남발되면 예의 승인을 요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제일 따까리 관청이 누구죠?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데죠?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는 자는 지적 소관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그 밑에 그러면 304페이지 맨 밑에다가 이런 걸 한번 써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밑에다 예를 하나 들어봐요. 서울시, 자 부산시, 자 이런 것들은 한번 써볼까요? 자 서울시, 부산시, 그 다음에 수원시, 세종시, 양주시, 마포구청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 자 무슨 시죠? 서울시. 서울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바쁘니까 뭐예요? 서울시청에서 뭐예요?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서울시 X대요. 서울시장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시장이라고 그러나. 특별시장은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범위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오늘 이후로부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지대장을 만약에 서울에 산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뭐예요? 서울시청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망신살이 뻗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관리해요? 구청에 가서 발급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시장이죠? 부산시. 부산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왜? 광역시장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부산시장도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중심키를 잡아야 돼요. 중심키를 영어를 잡을 때. 그러면 수원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수원시장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 대도시시장. 그러면 대도시시장이 뭐냐? 이걸 한번 읽어볼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 근데 지금 뭐 제일 문제가 발생한 게 그거예요. 지금 봐봐요. 자, 그러면 저기 봅시다. 서울 옆에 뭐가 있어요? 수원 옆에. 아니 서울 옆에 부천 일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산 옆에 그러면 부천 옆에 뭐가 있어요? 인천 광역시가 있잖아. 근데 부천시가 뭐예요? 자, 부천시가 인구 50만 명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광역시는 그러면 몇 개를 두면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광역동으로 이제 행정패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주긴이 너무 아깝고 부천시에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편제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편제가 이상하게 바뀐 거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러면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 그 다음에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고 그래? 제한. 대도시시장이고. 그러면 지금 대도시시장이 누구였었어요? 수원시장이. 지금 경기도지사가 됐잖아. 근데 경기도지사는 되게 바빴나 봐요. 여러 사례에서 많이 바쁘신 몸이었나 봐. 알고 봤더니. 근데 결론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쁜 건지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 부산시장, 수원시장은 뭐예요? 제외되네. 여기 봐봐요. 무슨 시장이죠? 세종시장.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빠. 조그만 거잖아. 특별자치시장이래.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되겠네. 그러면 양주시장 관리해야죠. 그러면 양주시 안 바쁘죠. 그럼 마포구청장도 안 바빠. 군수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쁘죠. 군수도 관리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 모의고사 볼 때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얘네들 고르라는 거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즉 광역시장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대도시시장.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번 달 고세는 그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그럼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네. 그러면 거기 두 번째 행정시 시장은 포함 동그라미잖아요. 맨 밑에 304페이지 맨 밑에. 304페이지 맨 밑에 행정시 시장은 포함, 일반 시장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3조 3항에 따라서 그게 시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두의 시장은 제외된다.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의 시장은 제외된대. 그럼 제외 동그라미잖아요. 그게 바로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야. 대도시 시장이 뭔데요? 수원시장이 되거든.
예를 하나 들어놨고요. 군수구청장,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요 마포구청장은 누가 뽑아요? 마포구민이 뽑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민선이라고 그래. 민선. 자치구청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자치구청장이 아닌 구청장을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간선구청장이죠. 간선구청장이라고 그래. 간선구청장이 뭘까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뭐예요? 발령을 내리는 구청장이 간선구청장인 거래.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뭐다? 포함.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선구청장도 포함되고 무슨 구청장도 포함된다. 간선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럼 오늘은 첫날이니까 요 정도만 강의를 해놔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뭘 관리하는데?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서울시장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산시장도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시장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첫 걸음만 돼요, 뭐.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개념 정도는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몇 필지? 한 필지네. 그렇죠. 이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는 아까 이제 두째 시간에 우리가 봤으니까. 자, 이제 봐보죠. 뭐요? 읽어봐요. 소재, 저재,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360원이. 지번. 때가 뭐예요? 지목.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경계. 요게 좌표. 그럼 결론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걸 뭐라 그래? 토지 표시. 그래서 오른쪽 가로 3번을 봐봐요. 무슨 표시? 토지 표시. 자, 표시 동그라미 쳐놓고 표시를 권리의 사실이 사실이라고. 법학에서 표시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은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 관계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한번 읽어봐요. 소재 밑줄로 한번 가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경계예요, 경계점이에요. 경계야, 경계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독자적 문제로도 자주 출제돼요. 담정 토지의 표시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다시 한번 내볼까요? 자,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소유자와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토지의 표시라 말한다. 어때? X. 소유자는 표시가 아니라 권리야. 그렇죠? 그래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필지의 구성 요소가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표시 몇 개가 뭉쳐요?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에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게 가로 4번에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이쪽은 그러면 옮길 이자에 다를 이자예요. 잘 봐봐요. 옮길이 다를 이자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만약에 여기 이쪽에서 여기에 옮길 이자가 되거든. 그러면 이동이 된다면 여기에 옮길 이자가 되면 지구를 빵꾸로 뚫어야 돼. 자, 봐봐요. 여기 이제 지구라고 생각해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한 필지를 옮기려고 그러면 뭐예요? 지구를 빵꾸로 뚫으면 다 죽어요. 여기에 핵이 있잖아. 멘탈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자는 토지 이동, 옮길 이자가 아니라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라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토지의 표시. 거기에다 줄 서놨어요. 자, 토지의 표시를 거기에다 번호를 붙여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1이라고 써요. 동그라미 1. 자, 변경 2. 동그라미 2. 말소 3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자, 토지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그러면 속으로 한 10번을 좀 외쳐봐요. 속으로. 자, 10번을 반복을 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활용해 먹어봐요.
자,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 이제 토지의 개념. 앞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몇 개를 열거를 해봤어요. 토지 이동 사유인지 아닌지, 토지 이동 종목인지 아닌지 잡아보자고요. 자, 토지 이동의 개념은 공부를 했어요.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이제부터 자, 온지 x인지. 자, 토지 이동 사유면 O 아니면 X라고 잡아봅시다. 신규 등록 O의 X. 왜? 새로이 정하거나. 그렇죠. 자, 분할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O죠. 그러면 몇 필지 잡아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분할이란 한 필지를 몇 필지 이상으로? 두 필지 이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무슨 이동이? 토지 이동. 합병은? 좋아요. 자, 지목 변경은? 오죠. 여기 무슨 변경이? 지목. 지목은 토지 표시잖아. 건방 또 틀리는 거 봐요. 공시지가 변경은? X.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잖아.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토지 표시 변경이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 변경도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담정. 자, 이거 토지 이동의 종류를 분명히 개념을 외웠는데 토지 이동의 종목인지 아닌지 그걸 못하는 거면 앵무새가 되는 거야. 앵무새. 그렇잖아요. 앵무새.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놓고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가시밭길을 가야 돼. 가시밭길을 탄탄대로로 가야 돼. 지금 영어를 가지고 활용해 먹을 수 있으면 앞으로 뭐예요?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된 거야. 응용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용력이 있다는. 자, 그러면 다시 봐봐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랑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토지 이동이네. 그렇죠? 새로이 정한다. 분할은 봐봐요. 두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눴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합병 몇 필지를?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 합병은 정형해야 안 해요? 상식적으로. 안 하죠. 합산해주면 되잖아. 합산해. 27에 때 2.5점짜리. 자,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지만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다. 지목 변경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봐봐요.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천천히 해요. 맞아도 틀려도 뭐 상관이 없어요. 아까 되라는 게 뭐 지목이라고 그러죠.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이라는 지목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 따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외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외우라는 것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공시지가 변경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26회 때 그러면 이제 번호를 붙여볼까요? 자, 26회 때 2.5점짜리. 이거네요. 자, 그러면 토지이동 종목,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정답은 5번. 5번이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그렇죠? 이게 기출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렵게 하면 안 돼. 첫 발을 디딜 때 너무 어렵게 하면 다 어렵게 느껴져. 가볍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예요. 11월 달, 12월 달 강의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초. 거꾸로 하면. 초기. 그래서 초기. 지금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시작한 사람은 요 기초가 잡히지 않아서 뭐에 문제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너무 바쁜 나머지 답만 외우고 갔다라는 거야. 그러니 뭐에 응용 문제가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천천히 해요. 숨만 빠지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그러면 다 합격을 하는 겁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그럼 오늘 뭐예요? 그러면 오늘 지적 공부 8종류 한번 숙제해놓고 암기해놓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개념 잡고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이자에서 무슨 이자다? 다를 이자. 그럼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소리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제 개념은 이제 용어의 정의 대표적으로 5개 정도는 이번 달 곳에 꼭 한번 정리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돼요. 개념 정도만.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제2장 무슨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 이제 넘어왔죠. 자, 지적의 3요소. 이제 아까 잡았던 거 다시 끌고 오죠. 자, 읽어봐요. 무슨 등록? 토지의 등록. 그렇죠. 토지의 등록. 그래서 제1절 토지의 조사 등록 방법 찾았어요. 예, 거기 자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묶어봐요. 올해는 독자적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고 지문으로 해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주의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좌측 날개에다가 뭐예요? 우측 좌측 날개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의 기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아줘요. 자, 28회 때는 뭐예요?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2.5점짜리가 나왔고요. 올해는 이제 지문으로 가서 틀린 지문으로 해서 한 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져? 국토교통부 장관. 뭐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럼 잡아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럼 아까 몇 개가 있었죠?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내볼까요? 자, 저희가 활용해 먹어봐요.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X, X, 그렇죠.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올해 출제된 지문이야. 그럼 봐봐요. 그러면 아까 응용을 해야죠.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각각은 누가 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누가 잡아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각각 토지의 표시 각각 결정은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럼 올해 나온 질문이야. 그럼 봐봐요. 벌써 이게 이제 머릿속에 뭐예요? 잡힌 사람만 들어. 집어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결정.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그럼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죠.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은 누가 잡아줘?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가로 1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모든 토지 먼저 잡아요. 맨 첫 줄에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에다 줄 서놓고 그 앞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행강편 딱 가나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완성해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정형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가로 1번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아까 토지 이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 이동 나오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를.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출제된 게 아니라 뭘로 출제됐어요? 이렇게 응용해서 출제됐단 말이에요. 집어는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예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다만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조사 청약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누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직권이야.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한다. 무슨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 직권으로 등록했으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소유자한테 알도록 통지를 따라 붙인다고. 그래서 그 옆에다 뭐예요? 통지라고 써놔봐요. 직권 밑에다 통지. 작년에 기출문제네. 통지. 남정 통지 대상이 긴 거 아닌 거 돼가지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했으면 소유자가 모르거든. 그러면 알려줘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통지라는 거야. 통지. 자, 그러면 이제 저 봐봐요. 그러면 자, 작년에 2.5점짜리고 올해 이제 올해 지문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출제될 거예요. 올해 그래서 요 토지의 조사 등록 방법과 관련돼서 제1절은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다 그러면 제1절 위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지문 별표 하나라는 것은 지문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조사 등록 방법에서 제1절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나중에 봐봐요. 별표 5개를 하라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봐봐요. 별표 5개 막 이렇게 얼마나 지저분하게 하는지 뭐예요. 정리 정돈을 못해요. 정리 정돈을. 별표 5개 이게 아니라 뭐예요. 별표 5개만. 별표 5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다 별표 5 아니면 별표 3개 별표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별표 하나로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이제 기출된 것은 독자적 문제로 나온 것은 이제 별표 5개가 싹 사라져 다른 걸로 별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된 것은 또 별표가 바뀌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 조사 등록 번호만 매년 출제가 돼 지문이든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하나야. 별표 하나는 지문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하고 우리 이제 또 마무리 져야 되겠네요. 자, 그럼 봐봐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의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리고 요거까지는 우리가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 이제 뭡니까? 봐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토지 등록을 배웠으니까 이제 뭐예요? 여기에다 단위를 붙인다고.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래서 가로 1번에 2절을 봐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필지. 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 필지는 무슨 단위라고 그런다? 토지 등록 단위. 그럼 필지는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그러면 종된 토지를 뭐라고 그래? 양입지. 그래서 오른쪽 가서 뭐예요? 양입지를 배우게 돼.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로서 등록사항 1 제목만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 짓게. 1 뭐라고 써놨어요? 지번. 지번 찾았어요? 예, 지번.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뒷장 한번 넘겨봐요. 지목이 나오죠. 임시목. 그러면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310페이지 3번 뭐가 나와요? 경계 또는 좌표. 그러면 거기 4번에 뭐예요? 면적. 그래서 2장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필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하고요. 이번 달에는 뭐예요? 체계하고 어떻게 흐름을 잡아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11월 달, 12월 달 욕심내지 말라고.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에 잡는데 중점을 잡아라. 목차. 이번 달 여기 한 11월 달 시작한 사람은 전체적인 목차라도 윤곽을 달달 숙지할 수 있도록 목차.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개념, 용어 정리. 그래서 아까 법학이라는 것은 체계 법학이고 개념 법학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목차를 외워야 돼. 어떻게 흐름을 잡아놔야 돼. 흐름. 자, 그러면 또 하나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라고. 오늘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권한, 그 다음에 권한. 요거 4개는 까먹지 말아야 돼요. 요거는 시험 보는 날까지 법을 배우는 사람이 밑바탕에 깔려야 됩니다. 그러면 리바이벌하고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 4가지 개념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법을 배울 때 법을 스타트 끊어줄 때 이 4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2시까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4시급 2시까지 하게 되면 또 허리병이 도지니까 오늘은 1시까지. 다음 주는 이제 계속 2시까지. 2시까지가 정규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일찍 끝내주는 겁니다. 단축 수업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과목의 냄새를 맡고 과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 과목을 그렇게 체계를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 좀 드려요. 욕심내면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우리 이렇게 2년 됐으니까 되도록이면 합격하자고요. 저도 합격하는 걸 뭐 바라는 거지 떨어지는 걸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수업을 오늘부터 수업 시험 보는 날까지 안 빠진다 생각하면 다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주면서 우리가 오늘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오늘 시작을 건사하기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내년 10월 한 셋째 주 일요일, 셋째 주 토요일이죠.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끝까지 들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